당신은 매일 몇 걸음이나 걷고 있는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하여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적절한 목표일까? 사람마다 나이, 성별, 신체 조건, 건강 상태가 다른데 무작정 만보 걷기를 한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루에 만보를 채우지 못하면 정말 효과가 미비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작정 만보를 채우기 위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만보를 걸으면 좋다는 믿음은 과학의 근거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1964년 일본에서 만보기를 팔기 위한 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만보기를 만든 일본 업체가 일만을 뜻하는 만자가 사람이 걷는 모습과 흡사해 이같이 홍보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의 말을 인용해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는 것은 일본에서 유래한 미신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일본에선 건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이에 한 업체가 만보계라는 걸음수를 계측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 1만보 걷기 목표를 마케팅 차원에서 터뜨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 정보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반 사람들은 걷기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제각기 걷기에 대한 주장 또한 다르다. 어떤 이는 길게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투입되는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적어서 별로 운동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정보가 맞을까? 정말 만 걸음을 반드시 채워야 효과가 있을까? 오래 걸어야 좋은 것일까? 빨리 걸어야 좋은 것일까? 걷기 운동에 대한 우리의 상식 중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틀린지 여러 연구팀의 결과를 기반으로 알아보자. 2021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38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의 경우 사망률을 낮추려면 7,000걸음은 걸어야 한다고 한다. 7,000걸음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4,400걸음을 걸었던 여성이 2,700걸음을 걸었던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만 걸음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보다는 적게 걷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을 걷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럼 빨리 걷는 게 좋을까? 오래 걷는 게 좋을까? 몇몇 연구들은 빨리 걷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빨리 걸을수록 심장병과 연관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사망의 위험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면 충분히 빠른 걸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 2019년 연구에 따르면 1시간에 6.4km를 걷는 것이 최적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4마일 걷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요한 것은 느리고 꾸준하게 걷는 것은 걷기로부터 어떤 효과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빨리 걷는 사람이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최대 16년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평균 연령 57세의 영국인 40만 명의 보행 속도와 유전자를 분석해 속보가 생물학적 연령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했다. 4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21만 명은 시속 3-4마일의 평균 보행 속도를, 약 16만 명은 시속 4마일 이상으로, 약 3만 명은 시속 3마일 미만의 느린 속도를 보였다. 그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최대 16세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빠르게 걷는 것이 근골격계 건강, 심장 및 폐 건강, 정신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건강 개선을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걸음수 늘리기 등을 병행하면 더 좋다고 조언한다. 이 연구팀은 평소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에 비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의 말단에 붙어 있는 DNA 조각으로 염색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체 노화의 진행에 따라 길이가 점차 짧아져 생물학적 나이를 가늠하는 표지 중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 텔로미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할 때 노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텔로미어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이것이 다다르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된다. 세포가 분열을 멈춘다는 것은 노화로 인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포가 노화돼 죽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텔로미어의 마모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사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선천적으로 긴 텔로미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짧은 텔로미어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선천적 이유보다 후천적인 이유로 텔로미어 길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후천적으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유는 단연 스트레스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음식이나 운동, 수면 습관도 텔로미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텔로미어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제 왜 걸어야 하는지 더 명확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걷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여전히 하소연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일정하게 걷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들 말한다. 걷기를 계속하면 저울의 숫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바지가 헐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향상시킨다. 매일 걷는 것은 여분의 칼로리를 연소시키고 근육 손실을 예방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증가시킨다. 칼로리를 높이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다면 밖에서 걸을 때 언덕을 포함하는 길을 계획하고 빠른 걸음과 느린 걸음 사이를 번갈아 가며 걷고 같은 길을 걷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격이다. 예를 들어 30분 걷기를 하는 동안 중간중간 속도를 높이면 30분 동안 적당한 속도로 걸었을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심장, 호흡기에도 도움이 된다. 최대한 빨리 걷는 1분과 활발한 걷기 1분을 번갈아 가며 25분을 걷는 것도 좋다. 내가 충분히 빨리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활발한 걷기는 1시간에 약 4마일로 산책보다는 빠른 걸음이다. 만약 걸으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활기차게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걷기는 무엇보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이, 더 빨리 걷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걷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일과로 바빠 따로 걸을 시간이 없다면 일상 속에 걷기를 포함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 한두 정거장 앞서 내려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 가까운 가게까지는 걸어가서 물건 사오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곳에 여행 갈 때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걸어서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 주기, 친구와 규칙적인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산책하기 등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걷는 것은 일부러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걸으면서 리듬에 빠져
더 빨리 걷도록 도와준다. 걷기 앱을 사용하면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걷기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 앱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매일 기록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도 걷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걷는 장소에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매일 걷는 똑같은 산책로나 공원이 아닌 시골 마을, 다른 지역의 공원이나 산책로, 휴양림 등 간혹 걷는 장소를 변경한다면 걷기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무리를 지어 걷는 것은 걷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방법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더라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일 동일한 강도로 동일한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우리 몸은 빠르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방식으로의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다. 몸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운동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한 속도로 걷게 될 경우 몸이 적응하게 되어 지방의 소모가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속도를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걸어주는 방식이나 보폭을 줄여 걷거나 넓혀서 걸어주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걸어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 소비량 역시 줄어들게 된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건물을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업무를 할 때에도 종종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음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다.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먹어도 된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식사량이나 음식 종류에 한없이 관대해지는 것이다. 살을 빼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다. 걷기 후 스트레칭은 운동 중 긴장해 있던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배출시키는 동작이 바로 스트레칭이다. 걷다 보면 손이 붓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트레칭은 이처럼 운동 중 생기는 일시적 부종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팔과 목, 어깨 등 걷는 도중에 힘을 주었던 모든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통해 완화시켜 피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스트레칭 역시 근육을 늘려주며 풀어주는 것이므로 갑자기 자극을 주게 되면 고관절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년 동안 걷기를 하며 깨달은 것은 각자 자신의 체력과 성향에 맞는 걷기 방법을 찾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조깅을 한다고 해서 같이 꼭 뛰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매일 만걸음을 걷는다고 해서 똑같이 만걸음을 목표로 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지속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시도를 통해 나에게 맞는 최적의 걷기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자.